2025년 9월 백악관. 밤 11시. 젊은 경호원 한 명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5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기에 대통령 경호는 한층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경호원의 이름은 존 데이비스. 백악관 경호팀에 배치된 지 6개월 된 신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히 조용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쪽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누구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숙소로 간 것으로 보고받았으니까요. 존은 정해진 순찰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퇴근하셨을 텐데. 존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집무실 안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모습의 2사람. 같은 키, 같은 체격, 같은 머리 색깔, 같은 옷차림. 대통령이 2명인가?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는 당신이 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에 손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하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2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봤습니다. 존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이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5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매일 백악관에 출근했고 강요 회의를 주재했고 외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강력한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들끓었으니까요.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모두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와 관세.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매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측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이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선택이 전 세계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5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마크 스티븐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악몽이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 기도는 1월 15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였습니다. 저격수가 200m 거리에서 쏜 총알이 트럼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1cm만 더 왼쪽이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월 3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차량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다행히 경호원이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 차를 탔다면. 세 번째는 2월 18일. 만찬 음식에 독극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신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3월 1일. 백악관 정원에서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5번째. 백악관 연설 중에 관중 속에서 누군가 총을 꺼냈습니다. 경호원이 1초 만에 제압했지만 트럼프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5번. 모두 극우단체, 좌파단체, 외국 세력 등 다양한 배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군중이 무서웠습니다. 대인 기피증.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대통령님.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 AI 로봇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크를 쳐다보았습니다. AI 로봇? 예. 최근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대통령님과 똑같은 외모, 목소리, 말투를 가진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이 대통령님 대신 공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진지한 제안입니다. 마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과 기술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위험한 지역 방문 시 로봇을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은 거의 완벽합니다. 트럼프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이야. 로봇이 대통령을 할 수는 없어. 공개 행사만입니다. 마크가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연설, 외부 행사. 암살 위험이 있는 장소만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중요한 강요 회의나 정책 결정은 여전히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관중 속에서 총구가 자신을 향하던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던 그 1초. 그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예, 대통령님.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크가 트럼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진행하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마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AI 로봇은 2주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쉬고 싶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그 조금은 곧 많이가 될 것이고, 쉬고 싶다는 일하고 싶지 않다가 될 것입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백악관 지하 3층. 극비 연구실. 트럼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 체격, 얼굴, 머리 색깔, 심지어 주름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 사람이. 아니, 그 로봇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트럼프와 동일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알파입니다. 로봇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보호하고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말투, 제스처, 습관까지 모두 학습했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알파는 지난 20년간의 대통령님 영상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연설 패턴, 손동작, 표정 변화까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자. 알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특히 맥도날드 빅맥을 좋아하시죠? 콜라는 다이어트 코크.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스테이크입니다. 웰던으로 구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내 골프 핸디캡은 6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 정도라고 언론이 의심하죠.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하, 이거 재미있는데? 마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파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정책 결정도 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알파 주위를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럼 진짜 테스트를 해볼까? 3일 후, 백악관 내각회의실. 16명의 강요가 모였습니다.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알파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의 걸음걸이, 자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알파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완벽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관세 정책, 외교 문제, 경제 대책.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알파는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농담도 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제스처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강요들이 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트럼프는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정말 완벽해. 마크가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트럼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냐? 다음 날. 트럼프는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자신의 골프 클럽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암살 위협 때문에 한 번도 골프를 칠 수 없었습니다. 아, 이 느낌. 트럼프가 공을 쳤습니다. 공이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기자회견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알파가 관세 정책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좋아. 트럼프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편한데? 그날부터 트럼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알파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동안 트럼프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월요일 뉴욕의 자기 호텔 점검, 화요일 플로리다 별장에서 휴식, 수요일 골프 하루 종일, 목요일 사업 파트너들과 만찬, 금요일 가족과 시간, 매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아내 멜라니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응, 그냥 일이 잘 풀려서. 트럼프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일이 잘 풀렸으니까요. 알파가 다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트럼프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잖아.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암살 위협 때문에, 대인 기피증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자유가 좋았습니다. 이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알파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는걸? 그날 밤 트럼프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자네 정말 천재야. 이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야.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떨까? 중요한 회의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알파에게 맡기는 거지.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왜 안 돼? 일도 잘 되고 나도 편하고 완벽하잖아.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편안함이 점점 더 큰 욕심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욕심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운명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백악관 숙소, 저녁 9시. 트럼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멜라니아가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트럼프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짜증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웃고 여유롭고. 멜라니아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악관 일이 갑자기 쉬워졌어요? 트럼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 강요들이 잘하고 있어. 그래요? 멜라니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도 별로 안 오던데요? 예전엔 하루에 10통 넘게씩 왔잖아요. 마크가 잘 처리해주고 있어. 트럼프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멜라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DC, CNN 본사. 탐사보도팀 사무실. 제니퍼 콜린스 기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8세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10년 넘게 백악관을 취재해왔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의 트럼프 대통령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제니퍼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대통령이 너무 조용해. 예전의 트럼프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매일 연설하고 회의하잖아. 그게 아니라. 제니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예전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했어. 갑자기 트위터에 이상한 글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돌발 발언하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안정적이야.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그게 나쁜 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상하다는 거지. 제니퍼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백악관에 뭔가 있어. 내 기자 본능이 그렇게 말해. 그래서 어쩔 건데? 조사해야지.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제니퍼는 몰랐습니다. 증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다음 날,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의회 연설에서 관세 정책 지속 천명.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알파가 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 있는 건 로봇입니다. 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트럼프는 선베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되고 있잖아.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알파는 완벽해. 나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거야. 더 나은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CNN에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충격.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였다. 진짜는 로봇.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백악관 앞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하라. 사기꾼. 우리를 속였어. 트럼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악몽이었습니다. 새벽 4시. 트럼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로리다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만둘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파를 치우고 다시 내가 직접 할까? 하지만 골프 치던 즐거움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로운 여행, 사업 미팅, 가족과의 시간.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내보자. 그는 몰랐습니다. 이 조금만 더가 점점 더 길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멈추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트럼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이 비밀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진실을 밝혀낼까요?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워싱턴 DC 외곽 작은 가톨릭 성당. 오후 4시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성당은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신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고해소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작은 창살 너머로 신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녀요. 제임스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신부였습니다. 트럼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큰 거짓말입니다. 아주 큰. 트럼프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신부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형제님. 트럼프는 더 섬찟했습니다. 온 국민을, 아니, 전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입니다. 네. 신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 대통령.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부님,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트럼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암살 기도들, 대인 기피증, AI 로봇 알파, 완벽한 대역, 그리고 자신이 즐기고 있는 자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함을, 이 자유를. 저는 나쁜 사람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까? 예. 저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신부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트럼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잠시만요. 신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통령님, 제게도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도 일주일만 대통령을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AI가 대신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죠. 트럼프 가면을 쓰고요. 신부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전혀요. 창살 너머로 신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교황만큼이나 대단한 경험이겠죠. 신부님, 미쳤습니까?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미친 건지 대통령님이 미친 건지 모르겠네요. 신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봇에게 나라를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트럼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신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거절하시면 이 고해성사 내용이 CNN에 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녹음했습니다. 전부 다요. 트럼프는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보통은요. 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예외입니다. 대통령이 가짜라는 것은 명백히 국가 안보 문제죠. 이건 협박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따지자 신부님은 협박이라뇨? 협상입니다. 대통령님. 신부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만 제게 주십시오. 그럼 이 녹음은 영원히 묻히겠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내일 아침 CNN 특종입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되죠. 탄핵, 스캔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원하십니까?
트럼프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만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신부 일이 있으니까요. 신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세부 사항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비틀거리며 고해소를 나왔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용서를 구하러 왔다가 협박을 당했습니다. 양심의 짐을 덜려고 했다가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핸들을 쥔 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질지. 신부는 정말로 일주일만 하고 만족할까요? 아니면 더 큰 욕심을 부릴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백악관 지하 비밀 연구실. 마크 스티븐슨이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알파를 충전 모드로 전환해. 알파가 충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주차된 전기자동차처럼. 충전 케이블이 알파의 등에 연결됐습니다. 모니터에 글자가 떴습니다. 차징 충전 0%, 5%, 10%. 알파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작동이 정지됐습니다. 마크가 트럼프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알파 충전 시작했습니다. 알았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만. 트럼프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임스 신부가 백악관 측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밀 회의실에서 트럼프와 마주 앉았습니다. 신부님,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신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인데요. 마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교한 실리콘 마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이 장치로 변조하고요. 마크가 작은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움직임과 말투는 제가 코칭하겠습니다. 신부는 마스크를 만져보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틀 후 6월 13일 아침 제임스 신부는 트럼프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 변조기를 착용하고 트럼프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좋아요. 신부님, 이제 강요회의 연습과 대통령 사인 연습을 해봅시다. 비서실장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신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강요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합니다. 신부가 트럼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6명의 강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부는 황홀했습니다. 이게 권력이구나. 밤에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신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황만큼. 아니, 어쩌면 교황보다 더 대단한 경험이야. 한편 워싱턴 외곽의 작은 성당. 시스터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른 수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신부님이 벌써 일주일째 안 보이세요. 40대의 수녀였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어디 가셨을까요? 젊은 수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마리아 수녀는 신부의 사무실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책,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들림을 받으셨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날 저녁, 시스터 마리아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의회 연설에서. 화면에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무심코 보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 억양, 이 말투. 시스터 마리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신부님?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신부는 20년 넘게 이 성당에 있었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그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제임스 신부의 과거 미사 영상을 찾았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TV의 트럼프 목소리와 비교했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비슷했습니다. 억양이, 리듬이, 말하는 방식이. 이럴 수가. 시스터 마리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님이 어찌 백악관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사라졌고 트럼프의 목소리는 신부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시스터 마리아는 결심했습니다. 백악관에 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입니다. 그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시스터 마리아는 수녀복을 입고 백악관 근처로 갔습니다. 관광객들 틈에 섞였습니다. 백악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그때 백악관 투어버스가 보였습니다. 저거다. 그녀는 투어 신청을 했습니다. 수녀라는 신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덜 의심했습니다. 이틀 후 시스터 마리아는 백악관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30명의 관광객들과 함께 백악관 내부를 구경했습니다. 이쪽이 이스트룸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지?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2명의 경호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경호원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수녀님.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시스터 마리아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제임스 신부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신부는 마스크를 벗으며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신부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물론이죠. 저는 신부입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신부가 녹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앞에서.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부는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적자가 생겼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라는. 그리고 트럼프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워싱턴 외곽의 작은 성당. 제임스 신부가 돌아왔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신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시스터 마리아. 무슨 일인가요? 신부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신부님, 어디 가셨었어요? 시스터 마리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셨는데요? 일주일이나 연락도 없이. 가족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신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신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신부님, 혹시. 네. 텔레비전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셨어요? 신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스터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신부님 목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부가 웃었습니다. 하, 그런가요?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정말. 우연일까요? 시스터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신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스터, 제가 백악관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신부일 뿐이에요. 신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신부는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제가 너무 걱정했나 봐요. 이해합니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스터 마리아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그 짧은 멈추심, 그 미묘한 당황해하는 변화. 뭔가 있어. 분명히. 하지만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백악관. 트럼프는 마크와 회의 중이었습니다. 마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어떤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알파를 더 활용하는 거야. 매일 내가 백악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1일은 내가 직접 한다. 중요한 회의, 웹인 접견, 그런 것들. 트럼프가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주 4일은 알파가 한다. 일상적인 업무, 서류 검토, 그런 것들. 하지만 대통령님, 강요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이야.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알파가 일하는 날엔 사무실 문을 완전히 닫는 거야. 대인 기피증 때문이라고 하면 돼. 비서들도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소통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멜라니아도 의심하지 않겠죠. 마크가 이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대통령님. 그치? 이렇게 하면 나도 자유롭고 일도 잘 되고. 트럼프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트럼프 직접 근무 강요 회의, 화요일 알파 근무 사무실 폐쇄, 수요일 알파 근무 사무실 폐쇄, 목요일 알파 근무 사무실 폐쇄, 금요일 알파 근무 사무실 폐쇄. 완벽했습니다. 트럼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유였습니다. 골프, 사업, 여행,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가 멜라니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 순조로워. 트럼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멜라니아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집에 왔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며칠 후. 워싱턴 DC 교회, 마크 스티븐슨의 집. 저녁 8시. 마크가 퇴근했습니다. 부인 수잔 김 스티븐슨이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도 힘들었네. 마크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수잔은 45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마크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11살 딸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거 발견했어. 뭔데, 에밀리? 학교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 영상 봤는데 대통령이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에밀리는 케이팝 팬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로봇 목소리 같았어요. AI 목소리요. 수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네. 우리 음악 선생님도 그랬어요. 음성 합성 같다고. 수자는 핸드폰을 꺼내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복도를 걸으며 케이팝 곡조를 흥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잘 들었어. 정말 대단한걸? 헤헤, 제가 케이팝을 많이 들어서 알아챘어요. 수자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진짜 AI? 다음 날 수자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AI 음성 합성입니다. 특정 반도체 칩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주파수 패턴이 있어요. 어떤 반도체죠? 삼성 반도체입니다. AI 음성 메모리 칩은 삼성만 만들어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수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고향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자였습니다.
민수야, 나 수잔이야. 오, 수잔. 오랜만이다. 민수야, 물어볼 게 있어. 삼성 AI 음성칩. 미국 백악관에 납품한 적 있어? 어, 그거 극비인데. 어떻게 알았어? 수잔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납품했어? 응. 작년 말에. 비밀 계약이었어. 엄청난 보안 등급이었고. 근데 왜? 고마워, 민수야.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수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백악관에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크가 퇴근했을 때 수잔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잔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관세 문제 알고 있죠? 응, 알지. 3,500억 달러 관세. 너무 불공정해요. 수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한국 전쟁 때부터 함께 싸웠잖아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에 있고요. 마크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여보, 당신은 백악관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님께 영향력이 있잖아요. 수잔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일하게 AI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에밀리가 K-팝 곡조에서 AI 목소리를 발견했고 제가 삼성 반도체까지 추적했어요. 수잔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여보,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해요. 한국을 도와야 해요. 마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트럼프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인의 조국이었습니다. 알았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볼게. 한국 관세 재검토를 건의하겠어. 정말요? 수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대통령님을 설득하는 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대통령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마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도 생각했습니다. 한국 관세는 정말 불공정했습니다. 내일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자유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비밀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관세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과연 마크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2025년 7월 5일 새벽 3시 마크 스티븐슨의 집 침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잔이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잔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잔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심근경색이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아. 공장이 망했어. 수잔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크가 깨어나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 관세 때문이야. 미국 수출이 완전히 막혔어. 거래처 30곳이 다 계약을 취소했어. 공장 직원 50명을 해고했고 은행 빚이 5억 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어젯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엄마. 수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떠세요? 의식이 없어. 의사가 말하길 30%래. 살 확률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잔은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마크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잔아, 괜찮아. 장인어른은 강한 분이야. 여보. 수잔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다 관세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마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잔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알아.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수잔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 35곳 폐업, 경기도 반도체 협력업체 200곳 구조조정, 부산 조선 하청업체 직원 1000명 집단 해고. 여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수십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크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에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함께 싸웠어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을 막는 최전선이에요. 그런데 수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적처럼 대하나요? 3,500억 달러 관세가 정당한가요? 마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대통령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수잔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영향력을 사용해 주세요. 제발.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수십만 가족을 살려주세요. 마크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과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말씀드릴게. 반드시. 오후 3시.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직접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마크입니다. 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와.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와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관세 건입니다. 또 그 얘기야? 트럼프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야. 바꿀 수 없어. 대통령님. 마크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군데? 제장인 어른입니다. 김철수. 68세. 대구에서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세 정책 때문에 공장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5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은행 빚 5억 원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크. 사흘 전 장인어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마크가 다른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폐업한 공장들. 해고 통지를 받고 우는 노동자들.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대통령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장인 어른만이 아닙니다. 수십만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70년 전부터 함께 싸워온 친구입니다. 마크가 트럼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미국을 배신했냐고. 마크. 저는 대통령님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AI 로봇. 그 비밀을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묵묵히. 충성스럽게. 알아, 고맙게 생각해. 그렇다면. 마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한국 관세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3,500억 달러는 너무 가혹합니다. 트럼프는 사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중환자실의 노인. 우는 노동자들. 폐업한 공장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크. 대통령님. 자네 장인어른이 정말 저 관세 때문에? 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크. 내 마음은 움직였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이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파. 대통령님. 하지만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재무장관이 있고 상무장관이 있고 무역대표부가 있어. 국가경제위원회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강요회의에서 모두가 반대할 거야.
관세는 이미 결정된 정책이야. 의회 승인도 받았고. 트럼프가 마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지만 독재자는 아니야. 모든 걸 혼자 바꿀 수는 없어. 그래도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도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강요회의에서 제안이라도 해주십시오. 트럼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네. 해보지. 강요들을 설득해볼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해, 마크.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합니다. 그래도 시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잔회장인 어른께 쾌유를 빈다고 전해주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마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수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대통령님 마음은 움직였어. 강요들에게 제안해보신대. 하지만 수잔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강요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장관, 상무장관 모두가 관세 정책을 지지하거든. 그럼 기적이 필요해.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해. 마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셨대요. 의식은 아직 없지만 생명은 건졌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여보,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싸워야 해. 트럼프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야기는 더 큰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백악관 회의실. 중국과의 긴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AI 로봇 알파가 미국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과 통상대표단 6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을 원합니다. 알파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트럼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 중국 외교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파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한 신호였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중국 외교부장이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알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옆방의 모니터실에서 기술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런, 배터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마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경고 15%. 시스템 오류, 프로그램 오류 감지. 안 돼. 지금은 안 돼. 마크가 다급하게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의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나? 불가능합니다. 중국 대표단이 의심할 겁니다. 회의실. 알파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님? 예. 무역. 전쟁을. 알파의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였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중국 통상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시작. 중국. 공격. 뭐라고요? 중국 대표단 전원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니터실. 끝났어. 알파가 완전히 오작동이야.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오해할 거야. 전쟁 선포로. 마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트럼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시각. 버지니아 골프장. 워싱턴 근교 백악관에서 헬기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트럼프는 18번째 홀에서 퍼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습니다. 지금 좀 바쁜데.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알파가 오작동입니다.
중국과의 회의 중인데 전쟁 운운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30분. 30분 안에 오셔야 합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트럼프는 골프채를 집어던졌습니다. 카트로 뛰어갔습니다. 헬기 준비시켜. 경호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마크가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그는 알파를 재빨리 일으켜 세웠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요?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크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당장 통화하셔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 회의 중인데요? 중국 외교부장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동 문제는 아시다시피 매우 민감합니다.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마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비지터 센터를 구경하시는 건 어떨까요? 미국 역사와 백악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좋습니다. 3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는 직원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비지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알파를 급히 충전실로 옮겼습니다. 몇 %까지 회복됐나? 20%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는 여전합니다. 그럼 못 쓰겠네. 진짜 대통령님이 오셔야 해. 마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20분이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 시간에 오십시오. 25분 후. 백악관 옥상.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뛰어내렸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땀범벅이었습니다. 마크. 대통령님.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세요. 경호원들이 정장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는 복도에서 급히 갈아입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비지터 센터에 있습니다. 5분 후에 다시 회의실로 모실 겁니다. 좋아. 30분 후. 중국 대표단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땀이 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동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통령님. 비지터 센터 구경 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아, 예. 화상회의 중에 커피를 흘렸습니다. 트럼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재개됐습니다. 트럼프는 완벽하게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떠난 후 트럼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죽는 줄 알았어.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위험합니다. 알파가 또 오작동하면. 알아.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로봇에게만 맡길 수 없어. 처음으로 트럼프는 깨달았습니다. AI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99%는 100%가 아니라는 것을. 2주 후. 2025년 9월 1일. 스위스 다보스. OECD 주요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골프, 오후에는 스키, 저녁에는 볼링, 각국 대통령들이 함께 운동을 즐겼습니다. 트럼프, 프랑스 마크롱, 독일 총리,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영국 총리 모두가 AI 로봇을 자기 나라, 자기 사무실에 앉혀놓고 대역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방식이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골프장. 버디. 마크롱이 환호했습니다. 좋았어. 트럼프가 박수쳤습니다. 트럼프,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 편해졌어.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최고야. 그렇지. 저녁 만찬. 와인을 마시며 각국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한국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관세 문제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 문제. 트럼프, 나도 할 말이 있어. 마크롱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와인 산업이 죽어가고 있어. 자네 관세 때문에. 독일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독일 총리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받고 있어. 트럼프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골프 치고 스키 타고 볼링하고 와인 마시며 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면 너머의 외국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수학여행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내 관세 정책이 너무 과했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적이 아니야. 친구야. 동맹이야. 트럼프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미국의 소중한 파트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트럼프.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어. 대폭 축소할 거야. 정말인가? 한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친구들. 미안했어. 트럼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옳았어.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대통령님, 내일 강요회의 소집해. 관세정책 전면 재검토하자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2주 후 2025년 9월 15일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회합니다. 3,500억 달러 관세는 즉시 폐지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관세는 50% 감축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한국만 전면 철회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50%만 감축하는 겁니까? 이건 불공정한 차별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북한 국경까지 50km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그 위험 속에서 우리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한 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의 한국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자유세계를 위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한국은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혈맹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위협 아래서 우리를 지키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트럼프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히 대우하는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병원. 수잔의 아버지 김철수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트럼프의 발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전면 철회.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공장 살았어.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직원들도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워싱턴 DC. 마크의 집. 수잔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이,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마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건 대통령님 덕분이야. 그리고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공장 다시 연대요? 응, 에밀리. 할아버지가 다시 일하실 수 있어. 야호!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한 가족의 눈물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AI가 일을 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변화가 완성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극적인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대부분의 지인들이 거의 다 표현은 잘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참고 또 참고 앞으론 정말 행복이 올 거니 참아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잠시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데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